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숙명은 믿지만 운명이란 것은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숙명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운명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의 전우식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선수의 성취에 진한 감동을 받는 것은 온갖 고통을 이겨낸 그 과정에 감동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달의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땀과 눈물이 아닐까요? 이런 감동을 정치인들에게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개인의 영달보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정치인을 우리도 가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2월 26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또 정치 인터뷰로 문을 열겠습니다. 잠시 뒤 1부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한 새정치연합의 정강정책을 맡은 김윤hu석 전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도 치러집니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서울시 교육감 재선에 도전하는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을 오늘 2부에서 연결합니다.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로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부에서 중국 동아대 우수건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뉴스의 의미를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를 준비합니다. 전인책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에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어제 그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개혁 관련한 내용이 많습니다. 취임 1년 되는 날 경제 올인 이런 타이틀도 있고요. 규제 완화로 경제 살리겠다는 정부, 또 통일준비 경제혁신으로 정권 승부수, 통일대박 준비하기에 달렸다. 그리고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 설립 가속화 모두 그 관련 내용입니다. 예, 경제혁신을 타이틀로 달더라도 이 보수 쪽 신문과 진보 쪽 신문의 제목이 약간 이 차이가 나는군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예, 미묘한 차이가 있군요. 네.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부 다 진영 논리에 좀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역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 쪽에서는 통일 대박에 이은 경제 대박 성공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국회가 입법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경제 민주화나 가계빚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나열했다. 그래서 공호했다. 새정치연합 경우도 주요 대선 공약이 파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약속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 경제민주화, 복지에 대한 약속 지켜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그 본인이 제안한 통일시대준비위원회 그것을 수용해서 그 부분은 다행스럽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신문만큼이나 각 정당의 시각도 차이가 나는군요. 예, 그런데 통일준비위원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통일위원회라고 했는데 네. 어떻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우선 대통령 직속위원회죠. 예. 기존에 좀 있습니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도 있고 국민대통합위원회도 있고 문화융성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정부 관계자들도 이제 참여를 하지만 위원장과 주요 위원을 이제 민간 인사들이 맡는 사회적 합의기구 성격을 띨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이 잘하면 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 워낙 이 조금 전에 진영 논리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심하고 견해차가 심해서 뭔가 좀 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장으로 잘 활용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기대도 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들이 실제로 이렇게 과연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없지 않고요. 이미 그 우리가 헌법기구로서 대통령 자문기구, 그러니까 민주평통 그 자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하고 기능도 좀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중복돼 보여서 제가 방금 의견을 구한 건데 예.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우리 문민정부 들어와서 매 정부 시작할 때마다 이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 직속 위원회들이 늘어나는 것 이걸 또 비판적인 시선으로 얘기를 하다가 자신들이 또 집권하면 또 위원회를 마구 만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위원회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닌데 이 불필요한 위원회 같으면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왕 만들었으면 잘했으면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든 통일부의 존재감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 새 정부 들어서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서 통일부가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었죠. 최근 그 남북 고위급 회담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하고 북한 국방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직거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다가 대통령 직속위원회까지 만들어지면 통일부가 더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뭐 거의 실행 그 기구 정도로 머물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직거래라고 표현하니까 재미있군요. 어제 담화문에서 언급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은행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죠. 네. 이게 결국 영리병원에 대한 예. 부분인데요. 그 규제를 합리화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병원도 제주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 비율도 50% 인하하는 방침 이런 것이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영리병원 설립이 더 쉬워질 거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는 경제자유구역이 뭐 인천, 대구, 부산 8군데 이미 있다. 그 규제를 풀게 되면 결국 전역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결국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거다. 지금 이런 그 비판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앞으로 지켜보기로 하죠.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답답한 세상사가 궁금할 땐 FM 94.5 YTN 라디오 전원측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채널 YTN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나와나 전 세계 어디서나 들리는 모바일 앱 예스. 지방선거가 100일도 채 남지 않으면서 정치권이 분주해졌습니다. 여야는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안철수 신당인 새정치연합입니다. 새정치연합 역시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의 지지도를 확인해서 정치판의 일정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 당의 전략이 참못 흥미롭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얼마 전 안철수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기초선거에서 무공천을 선언했습니다. 그 바람에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오늘은 안철수 신당 쪽의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점점 더 바빠지는 것 같은데 좌우지간 축하드릴 일이 생겼군요. 정강정책기초위원장을 맡게 되셨네요. 뭐 축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장하성, 윤영관 두 교수님과 함께 이제 공동위원장이 되신 건데, 이 당의 정강 정책이라면 문자 그대로 당의 골격을 만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지도부에서 당의 이념이랄까 정체성을 어느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신당이 이제 이념적 스펙트럼이 뭐냐 이제 이런 질문하고 연관되신 것 같은데요. 예. 우리는 이제 양쪽의 보수와 진보의 양대 진영으로 극단적으로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는 양쪽의 극단적인 소를 배제한 나머지 중심적인 몸통 역할을 해보자. 한국 정치가 안정이 되려면 결국 몸통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 중에서도
개혁적인 보수 세력을 함께하고 예. 진보 중에서도 합리적인 진보 세력을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당 중에서 가장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 될 겁니다. 예. 그런 그 합리적인 구심이 튼튼해야 결국 나라가 정치가 안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네. 이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 이걸 다 아우르면 결국 당의 스펙트럼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넓어져서 정체성이 뚜렷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게 그 보수 진보 양대 진영 논리에 갇혀가지고 극단적인 대결하고 모든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해서 대립과 대결을 만들어내는 게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그 이제 문제는 이념적인 접근,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면 전혀 이런 문제는 정체성의 무슨 혼돈이라든지 그렇지를 않는다. 한국 정치가 훨씬 더 안정이 된다. 이런 중심의 구심이 합리적인 구심이 강해져야 튼튼해져야 결국은 이 정치가 안정이 된다. 이런 정당은 오랫동안 사실 꿈꿔왔습니다. 사실은. 예. 저도 정치를 하면서 이런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 오랫동안 꿈꿔왔고 우리 정당이 만들어지면 세력은 가장 적지만 스펙트럼은 가장 넓은 그런 정당이 될 겁니다. 예. 그래도 그동안에 민주당과 함께 일부지만 정책 공조를 해오는 모양새를 취했고 또 박근혜 정부를 일정 부분 비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중도 좌파 이렇게 분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도, 좌파, 중도 이제 이런 개념들이 좀 넘어서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어떤 문제는 진보적인 해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보수적인 그런 가치를 받아들일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당 정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물어보지 않아도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념적으로 답이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인 문제라는 게 그렇게 딱 갈라놓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어떤 문제는 상당히 진보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노동시장 문제는 굉장히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보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경제 성장 개념을 가지고 가는 그런 성장 개념은 보수적인 아젠다지만은 우리가 복지나 이런 걸 하게 되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성장의 가치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념적으로 어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좀 넘어서자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당의 정강 정책이 나오면 이제 새 정치가 좀 더 구체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전에 발표했던 게 새정치 플랜이라는 게 예. 새정치란 가치라든지 담론을 주로 담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조금 더 구체화될 겁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기자 간담회에서 1987년 정치체제를 청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 말은 개헌 주장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뭐 반드시 개헌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건 아니고요. 한국 정치의 양당 구조, 87체제라는 게 이런 건 양당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 담합 체제를 깨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정치의 개혁을 얘기하면서 구조를 바꾸는 얘기를 언급을 한 것이지 반드시 개헌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 새로운 정치의 방향을 이전에 발표를 했는데 새정치 플랜에서 예. 그런 새정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 과제들이 쭉 이제 앞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때 일부러 발표 않고 지금 뒤로 미뤘습니다만 정치 개혁 과제 중에는 예를 들어서 통합의 정치를 가기 위한 개혁 과제도 있고 또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한 개혁 과제도 있고 또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도 정치 개혁 과제 들어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 정치 개혁 과제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된 것이지. 예, 그렇군요. 그걸 반드시 개헌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박근혜 정부 1년을 두고 어제 나온 얘기가 이 새정치연합에서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안겨줬다.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가장 크게 실망한 점이 무엇입니까? 약속 안 지키는 거죠.
예. 지방자치 공천 폐지도 약속을 지금 깨버렸고요.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 어제 언급이 그런 부분에 없었고. 어제 그 박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또 새정치연합이 장밋빛 약속만 아니라 실망스러운 담화다 이렇게 그 비판을 하면서 경제민주화 복지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전체적인 취지를 보니까 이 성장 패러다임보다는 분배를 아직은 좀 더 중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항상 이분법적으로 예, 제가 이분법적인 태도였습니까? 예, 그렇게 접근하는 건 저희는 어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대선의 시대적인 요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을 그 당시 후보 시절에 하셨고 예. 또 김종인 의원까지 모셔다나냐 그런 일을 중심에 놓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게 폐기해버리고 실종인 거에 됐잖아요. 김종인 의원도 결국은 그만두고 나와버리고 되면 근데 이제 경제 민주화 대신에 이제 경제 성장을 어제 개념을 강조하고 있거든. 그 개념만 한쪽 개념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경제 민주화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경제 민주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코스트 발생하고 저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자. 이것도 저희는 반드시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경제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일관되게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느냐. 경제는 예측 가능해도 일관돼야 됩니다. 갑자기 경제 민주를 들고 와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경제처럼 얘기하다 하루아침에 뒤집고 아니다. 성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경제 정책으로 가장 나쁜 정책입니다. 예. 두 가지가 지금 이 시대적으로 다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걸 일관되게 추진하느냐는 해법을 모색하고 내놔야지. 이를 갑자기 뒤집고 마치 경제 민주화는 악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분법처럼 지금 그렇게 질문도 복지냐 성장이냐 이렇게 모든 분들이 접근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뒤집는 거 이거 경기에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신당은 복지도 하고 성장도 하고 둘 다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가 중요하지만 성장이 없는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예, 글쎄요. 예. 복지는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예, 문제 성장 없이 어떻게 복지가 가겠어요? 예, 문제는 이제 방법론이겠죠. 예, 어떻든, 예, 이 새정치연합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하지 않겠다는 무공천을 선언했습니다. 이 민주당과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를 공조를 하다가 독자적으로 무공천을 천명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제 새누리당은 이미 폐지 약속을 버린 것 같고요. 예. 민주당도 저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볼 때 새누리당과 함께 폐기 쪽으로 가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외롭지만 결단 내릴 수밖에 없다. 결국은 국민들은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외롭더라도 이런 약속을 지키는 정치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신당을 하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당에 이 새정치연합에 몰려오던 기초선거 출마 희망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당장 발기인들 중에서도 출마를 위해서 당직을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창당에 차질 빚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제 어려움을 감수를 하고서도 우리가 결단하자는 게 우리 결정이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결정이고 이해득실을 따지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하면 새로운 정치 못합니다. 좀 독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정치를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어려움은 예상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 쪽에 후보로 나서려고 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제 우리 발표위에 나서가지고 우리도 동참하겠다. 우리 선거가 좀 어렵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런 뜻에 적극 동참해서
더 열심히 우리가 더 해서 새정치가 이기는 길을 가기도 하는 릴레이 선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을 또 한편에서 보고 한국 정치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랄까 이런 것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 야권연대에 대해서 신당의 태도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연대는 절대 없다. 야권연대는 정치공학적인 구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이 원한다면 연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정도로 바뀐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야권연대에 대해서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겁니까? 지금 연대는 우리 테이블에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예. 테이블에는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정치개혁 할 것인가 이런 아젠다로 가득 차 있지 연대는 아직 고려 대상이 전혀 안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정책 연대를 예. 하려면 그리고 어제 민주당도 이런 부분에서 함께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개혁에 함께 나설 때 앞으로 정책 공유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17개 광역단체장 전부를 공천하겠다고 했던 최초의 약속은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약속이라기보다는 광역단체를 최대한 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죠. 예.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좀 인물화를 겪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이 강봉균 전 장관이나 부산의 오구돈 전 장관은 무소속을 고집을 하는 모양새 같던데, 특히 오구돈 장관이 그렇던데요. 이 무소속 후보로 나가도 새정치연합 후보로 간주를 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건 결정된 게 없고. 예. 강봉균 장관은 이미 들어와서 우리 신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발균으로 참여하셨고. 예. 지금 열심히 전라북도에서 후보로 뛰고 계시고요. 인물란은 어차피 총선이나 대선전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 창당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인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창당 과정을 이 단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모든 걸 채우지 않겠다. 예. 앞으로 총선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더 많은 인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비워놓고 가자는 것이 저희 기본 구상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 영입 문제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안철수 의원이 만났다고 하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 과정을 모르겠습니다만, 김상곤 교육감도 우리 새정치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결과가 있으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김 위원장님 전남 출마는 아직 결심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직 결심이 아니고 제가 몇 달 전부터 처음부터 저는 백의종군한다 새정치에 그런 권유가 있지만 저는 뜻을 분명히 제가 밝혀왔습니다만 가장 주목받는 것이 서울시장 후보인데 이번에 새정치연합에서 서울시장 후보는 내긴 낼 겁니까? 저희는 내도록 노력은 해보고 있지만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결정이 안 됐군요. 이 끝으로 하나만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새정치연합 지지율이 최근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호남에서 특히 민주당에게 역전당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그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또 여론조사에는 저희 호남에서 한 12% 정도가 다시 올라서 다시 역전되는 현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조사 기관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새정치를 한다고 나섰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액션 플랜을 가지고 나가야 국민들이 더 지지해주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이제 이런 부분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차차 그런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게끔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나아질 것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효석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 크림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6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궁금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어떤 회사인가요? 전 세계 30여 개국 글로벌 네트워크 550명의 현지 전문가가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자산운용사입니다. 아, 한마디로 글로벌 투자하면 프랭클린 템플턴이군요. 프랭클린 템플턴 덕분이라고 하실 때까지. 프랭클린 템플턴 투신운용. 출발사심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사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7분 50초 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국제뉴스로 이어갑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ee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세배라오. 광대역 LTA는 LTE보다 3배 더 넓어져. 빠빠빠 빨라졌네. 광대역 LTA 3배 시대 개막. 광대역 LTA 올레 3월 상용화 예정. 예, 외신 듣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일본 아베 총리의 이 거구 선동 발언 그리고 역사 부정 발언 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종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를 지금 검증해서 수정하겠다는 세력들에게 총리가 힘을 실어주고 있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12년 총선 당시에 이미 종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고노담화의 수정론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된 후에는 경제 문제에 집중하겠다면서 속도 조절을 해왔는데요. 지난 20일 야당인 일본 유신회의 야마다 히로시 중의원이 예산위원회에서 고노담화 재검증 문제를 공론화하자 이때다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예산위원회가 끝난 뒤에 야마다 의원에게 일부 언론 여론조사에서 고노담화 검증 찬성이 60%를 넘고 있다. 이건 선생의 질문 덕분이라면서 시기를 놓치지 말고 논의를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마다 의원은 제3국의 연구자를 포함한 고노담화 검증팀을 정부 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검증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일본의 과거사 부정에 대항하는 중국 정부 움직임이 또 빨라지고 있군요. 이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 난징 대학살 희생자 추모일 이걸 지정한다고 하는데요. 관영신화통신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가 항일전쟁 기념일 제정과 난징대학살 희생자 추모일 제정에 관한 초안을 각각 심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주 열리는 전인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그 초안에 따르면요. 항일전쟁 승리기념일은 9월 3일, 또 난징대학살 희생자 추모일은 대학살이 시작된 그날을 고려해서 12월 13일로 정해집니다. 중국 당국은 항일 전쟁이 중국 인민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정의의 전쟁이라면서 기념일 제정을 통해서 역사를 기록하고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뜻이 있다고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난징 추모일 지정은 일본 침략자들의 전쟁 범죄를 폭로하고 침략 전쟁이 끼친 엄청난 피해를 기록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일본을 겨냥해 기념 추모일을 지정하는 것은 아베 정권의 우경화 또 과거사 부정이 도를 남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도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하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중국 내에서 처음으로 스모그와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추진되고 있죠? 중국 허베이성 스자장시에 사는 리구이신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인데요. 리구이신은 살인적 스모그에 항의해서 시 환경보호국을 상대로 자신에게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소장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리구이신은 중금속에 오염된 스모그 탓에 하루 종일 기침을 달고 사는 천식 환자가 됐다면서요. 이제 중국은 스모그 문제가 환경이 아닌 생명의 문제가 됐다는 소송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중국 주요 도시의 오염지수는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를 수십 배 웃돌고 있고요. 허베이와 베이징의 경우에는 유독가스 수준이라는 적색경보 바로 아래 단계가 5일째 발령 중입니다. 리구이신의 소송이 접수되면 중국 역사상 첫 환경 관련 행정소송이라고 의신은 전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6.4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교육감은 지역교육청과 관할 학교에 대한 예산 편성권, 인사권, 정책 결정권을 가지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다 사교육기관을 점검하고 단속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선거도 보수 진보 양진영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치판에 보편적 복지 논쟁을 불러온 무상급식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본격화된 것이죠. 오늘은 서울시 교육감 재선에 나선 문용린 교육감을 연결해서 교육 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 교육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보궐선거로 교육감 되신 지 이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선거 네. 과정에서 보수 단일 후보로 나왔었는데 그 전 교육감인 광래인 교육감 때의 정책을 많이 바꾸셨습니까? 뭐 많이 바꾼 거라기보다 이제 그 논란이 있었던 문제들. 예. 네, 혁신학교라든지 인권조례라든지 뭐 이것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그 논란이 많았던 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폐기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단 만들어진 교육적인 하나의 씨앗이니까 예.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수정 보완하는 입장에서 조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군요. 혁신학교는 관망 조정 중이고 인권조례는 좀 적극적 수정 방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당시 그 선거 때 플래카드 색깔까지 똑같이 했는데 네. 이 교육과 정치를 너무 연결시킨다 하는 비판도 있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저는 뭐 본질이 저 교육학자고 교수 생활을 오래 했고 또 뭐 교육학자로서 교육은 언제나 정치적인 그 민감성으로부터 좀 벗어난 채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을 뽑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치적인 이슈처럼 공약을 내걸고 이 공약 꼭 지키겠다 하다 보니까 상대방 공약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그런 얘기들이 오가게 되겠죠. 이것들이 이제 제3자가 보기에는 하나의 정치적인 싸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예. 제가 조금 그 아픈 부분을 하나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어제 그 나온 뉴스들인데 이준순 서울교총회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이 교육청을 견제할 교총회장을 교육청의 가장 핵심 보직에 임명했다 해서 지금 어제 논란이 있었는데 네. 반대편에서는 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교총 조직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그 시각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서울시에 있는 교원들의 거의 30-40%가 교총 회원들이 많거든요. 예. 이것은 노조 조직도 아니고 교원들의 어떤 교육 활동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지원 이런 것이 이게 무슨 교원들의 어떤 뭐 이득을 추구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파트너입니다. 이것은 노조가 아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교총 회원들이 뭐 상당수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교총 회원들은 제가 그 정부의 제 그 시교육청의 어떤 국장으로 실장으로 뭐 여러 가지 보직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전문직의 그런 그 교총 사람들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아, 그분들은 건전한 우리 서울에 있는 8만 명을 구성하는 건전한 선생님들의 한 부분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 분들을 제외하고 그런 분들을 쓰면 안 된다. 뭐 그것이 선거철이기 때문에 뭐 교총 조직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거야말로 대단히 내가 보기엔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능력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저는 그 교육청의 실국장 이런 것으로 보임해서 서울 교육이 좋아지도록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써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교학사 국사 교과서 문제를 좀 시끄러웠는데 네. 이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는 집단 항기가 마구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교과서 체제에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한 거거든요. 예. 그 전에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또 중학교에서는 많이 중요한 교과서는 국정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국정으로 다 단일본으로 하니까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학생들에게 잘 못 가르친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복수로 만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선택하고 학부모가 선택해서 학교별로 어떤 공동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학교별로 쓰는 교과서는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하자 하는 자유경쟁 체제거든요. 그러면 검인정의 그 제일 중요한 요소는 학교가 다양한 교과서 중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선택한다는 정신인데 이번에처럼 어떤 교과서는 안 된다. 그거 쓰면 그 학교 앞에 몰려가서 항의하고 그걸 쓴 데를 매도하고 이렇게 되면 검정 체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나머지 7종 교과서도 또 좌편향 논란에 한때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결국 국사 교과서 국정으로 하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이 국정 교과서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큰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검인정 체제가 교과서 채택의 그 자유경쟁 체제니까 더 좋거든요. 좋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다른 교과서도 아니고 국사 교과서에 관해서 이렇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는 논쟁이 심하다고 하면 국민의 의지 합의를 봐가지고 헌법 정신에 가장 부합하도록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것도 제가 보기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어느 교과서는 되고 어떤 교과서가 좋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학교에 그걸 강요하게 된다면 그건 국정체제, 검인정 체제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 교육감으로 1년 동안 이 재직하시는 동안에 가장 크게 그 보도가 된 것이 바로 거점 학교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의 비판적인 문제 이 두 가지인데 우선 거점 학교 이건 그 특정 학교 시설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함께 이용해서 교육을 받자 이런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극소수 예체능계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그 교육감이 되면서 제일 주목했던 것이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거 하고요.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다양화돼 있어서 특목고, 특수목적고, 뭐 예술고 다양하게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 그래서 일반고를 점프업 시키겠다. 중학교 교육을 활성화시키겠다 두 가지를 내세웠거든요. 예. 그래서 중학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희망과 꿈과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하겠다 하는 거를 선언한 바 있고요. 그 일반계 고등학교는 너무 다양한 아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컨대 예술계 고등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가질 못한 아이들, 또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한 아이들, 과학을 공부하려는데 못 간 아이들, 그렇게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는 한 클래스 30명을 치면 30명 아이들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예. 그런데 일반계 프로그램은 대학을 보내는 수능 준비를 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이나 뭐 직업 준비를 하는 애들은 일반계 고등학교 프로그램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응이 안 되는 애들은 일주일에 한 이틀 동안은 어떤 그런 특화된 미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로 모여서 이틀 동안은 자기들이 입시 준비라든지 예. 진로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그날은 많은 학교에서 고학교로 특정 학교로 모여서 공부를 하게 하자 하는 게 거점 학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중3까지 확대되죠? 그렇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지금 뭐 불가피하게 중3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총 예산만 5,262억 원이 되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 무상급식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좀 논란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친환경 그 유통센터를 지금 말씀하신 5천억이 들어가는데요. 예. 우리가 먹이는 아이들이 지금 뭐 한 80만 명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80만 명 아이들을 5천억을 투자하지만 그 1인당 뭐 식비가 3,000원 뭐 이렇게 되면 아주 그 1인당 그 식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5천억이라는 돈 자체가 어디서 온 거냐면 학교 지을 돈을 못 짓고 모은 돈들입니다. 예. 무상급식하라고 별도의 정부가 돈을 따로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교육 예산 중에서 이리저리 긁어 막아가지고 지금 아이들 급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급식의 그 예산상의 압박 문제로 가장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그 급식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 지난 3년 동안에 친환경 급식 그 유통센터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주로 급식이 이루어졌어요. 전체 학교의 한 70%가량이. 예,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통로, 유통센터라고 하는 고기를 통해서 그렇게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 유통센터 내에서의 어떤 공급 체계에 예컨대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수수료가 너무 많이 지금 예. 떨어진다든지 또 너무 친환경을 70% 이상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주로 아이들에게 그런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친환경으로 공급되기 쉬운 것만을 주로 먹으니까 아이들 학교에서는 잔반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서울에서 작년 한 해만 5톤 트럭짜리 2,800대분의 잔반이 나왔어요. 예, 엄청나게 많이 남기는군요. 네, 그걸 처리하는데 예. 20억이 들었고요. 예. 그 잔반 내용을 보니까 시금치, 콩나물, 도라지. 예, 지금 시간이 없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예. 그 유통체제를 좀 바꾸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예. 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짧게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이번 교육감 선거에도 보수 쪽 후보들이 많이 출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이 조전혁 전 의원도 나오고 있고 이상민 전 서울법대 교수도 눈에 띄고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후보 단일화 하실 겁니까? 그죠. 후보 단일화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예. 하여튼 저도 이제 3월 말이나 이제 4월 한 중순쯤 되면 어차피
저도 의견을 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때까지는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서울시 문영림 교육감이었습니다.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엔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중심보험의 세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출발사 지금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